누구냐 넌? 오늘은 압도적인 존재감, 요지에서 문화행사에서 강력한 마스크와 우렁찬 목소리의 존재감 뿜뿜이었던 인물을 초대했습니다. 드라마에서 간혹 코빼기도 내보이기도 했고요. 전일환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드라마에 간혹 콧배기도 나오고요. 나름 대사도 있는 무명이나 현역 배우인 전희련입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 수입이 좀 줄었죠, 그죠? 예. 많이 줄였죠. 예. 근데 뭐 줄었다 해도 또 잘 나가는 사람은 잘 나가는데 감독한테 또 계기다가 또 잘린 거 아닙니까? 예? 오늘은 노동안전 지킴이로 뭐 배우 활동을 뭐 멈춘 거는 아니고요. 예. 일단 뭐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그 한 3년간 제가 뭐 무대 감독하고 행사 연출하고 뭐 이런 공연하고 이러한 것들이 한 3년간 없다 보니까 사실은 감독한테 계긴 건 아니고 술 먹고 제작자한테 그건 더 높은 사람한테 계겠구만. 같이 좀 먹고 삽시다 이러다가 그 뒤로 이제 영화 쪽에서는 연락이 없고 드라마 쪽에서는 이제 가끔 하긴 하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갖고 이제 네. 내가 영화를 만들어 보자 이러다가 시나리오도 쓰고 이러다가 작년 3월에 이제 뭐 원체 돈이 이제 안 생기니까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그래갖고 우리 큰딸 통장을 또 털어야 되나 이런 고민을 막 시나리오를 딱 탈고 하고 그런 고민을 막 하고 있을 때 모 선배님이 경기도에서 뭐 이런 일이 있는데 월급을 많이 준다더라. 그래갖고 기련씨 입장에서는 이것도 많은 거죠, 사실은. 그럼요. 많죠. 네. 그 다음에 다달이 월급이 나온다. 다달이. 그러면 그때만 해도 아무 생각 없었어요. 하나 통장을 안 깰 수 있다. 라는 게 그럼 할게요. 무조건. 이 넘치는 보성에. 예, 그래갖고는 딱 들어갔는데 뭔지 모르고 갔더니만 여주 이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라는 그러한 직장이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는 노동 현장을 지키는 노동안전지킴이가 되었군요. 이런 사연이 있었던 거군요. 그렇지만 아직 노동안전지킴이란 말 이거 생소한 사람들 꽤 있습니다. 노동안전지킴이에 대해서 무슨 일을 하는 건지 잠깐 설명해 주시죠. 노동안전지킴이가 무슨 일을 하는 거냐면요. 2인 1조로 건설 현장이나 제조업, 그다음에 물류센터 이런 곳을 찾아가서 현장 내에 있는 위험 요소들을 우리가 찾아내고 그 위험 요소들을 그 현장 관리자들에게 얘기를 하고 현장 관리자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위험 요소들을 제거를 하는 조치 사항들을 제거를 하는 것들을 만들고 그것이 이제 곧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일로 저희가 이제 주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아까 지금 경기도 안전지킴이라고 하셨는데 이거 나라에서 하는 정책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하는 정책입니까? 네, 나라에서 하는 정책은 따로 있어요. 나라에서도 그 고용노동부 산하에 이제 그 노동안전지킴이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산업재해가 제일 많은 도시가 뭐 울산이나 이런 큰 공장들이 있는 뭐 이런 대단히 공장들이 있는 도시라고 노동자들이 많고 또 위험한 것들을 많이. 근데 사실은 경기도가 제일 많아요. 경기도가요? 산업재해 산재 그 발생률이 그 다음에 또 중대 재해들 또한 경기도가 제일 많아요. 그래갖고 그 전 도지사님이 경기도에서만큼은 좀 이 재해율을 좀 낮춰보자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자기가 공약을 냈었던 것이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를 운영을 하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래갖고 처음에 이제 그래서 경기도만 이 그 노동안전지킴이를 따로 뽑아서 운영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이재명 전 도지사죠. 경기도 전 도지사가 공약으로 해서 당선 도지사가 된 후 경기도의 정책으로 이게 만들었군요. 그러면 경기도 정책이니까 그러면 월급도 경기도에서 나오겠네요.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할 때에는 예. 그 경기도에서 나왔는데 예. 2021년부터 예. 이게 31개 시군으로 확대가 됐어요. 예. 합격되고. 예, 확대가 되면서부터는 경기도에서 반, 그 다음에 각 시군 지자체에서 반, 그렇게 반반씩 내서 그 노동안전지킴이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주 노동안전지킴이가 2021년에도 활동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소속은 이 여주의 소속이 아니고 경기도 소속 이천 노동안전지킴이 이렇게 활동을 했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때는 네. 그 노동안전지킴이를 이제 경기도에서 뽑았을 때 네. 권역별로 이렇게 뽑아요. 예. 그래갖고 이제 경기 동부, 경기 북부 뭐 이렇게 음. 그러면서 거기에 큰 센터가 하나 있고 예. 각 시군별로 네. 거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서 네. 시군에서 네. 저희들을 보통 이제 2인 1조로 예. 한 시군당 4명이 움직여요. 예. 그 4명이 그 시군에서 그 위에 받았던 우리 이제 경기 동부 같은 경우는 예. 그 용인 예. 그 용인 노총에 예. 한국 노총에 그 센터에서 받아서 이제 각 시군으로 시군에. 떨궜는데 예. 21년도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네. 여주시가 예. 그 노동안전 지킴이를 받을 만한 센터가 없었어요. 아, 어떤 노동 전문 기관이 없었군요. 노동 전문 기관이 없어서 예. 어쩔 수 없이 이제 이천에 예. 그 비정규직 센터가 있어요. 이천. 이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천시 비정규직 센터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는 없으니까 우리까지 받아서 아, 색방살이, 통살이, 아우 쪽팔려. 이렇게 그렇게 뭐 그렇게 시작이 된 거죠. 그래갖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주에서 활동을 하면서도 뭐 뭔 일이 있으면 이천으로 불려가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출퇴근을 그래갖고 그 이천으로 했다는 거네, 그럼. 아니요. 출퇴근은 이천으로 한 게 아니고 출퇴근은 여주에 예. 이제 그때 막 생겨나기 시작한 예. 여주시 예. 여주 노동권익센터라는 게 있었어요. 예. 그래갖고 이천시 그 비정규직 센터에서 여주시 그 노동권익센터로 저희 4명을 보낸 거죠. 아, 그러면 그 방금 여주시 노동권익센터라고 하셨는데, 그럼 여주시가 이 노동권익센터를 운영하나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그게 또 아니고. 그럼 여주시 빼야죠. 아, 여주에 있는 이렇게 돼야겠네. 그죠. 여주에 있는 노동권익센터라는 곳에서 예. 저희를 받아서 그 저희들이 작년 1년간 활동을 했어요. 근데 이제 뭐 처음에 이제 우리 센터장님이 이제 노동권익센터를 그 여주시에 이제 스탁 기관으로 계속 하려고 준비를 하셨는데 여주시 조례상으로 3년 이상의 그 활동 성과가 있어야만 그거를 인정해준다 이렇게 조례가 있다고 그래서 근데 사실은 이천 같은 경우는 그냥 시장님이 당선되자마자 바로 그 비정규직 센터를 만들어서 중앙동사무소 안에 사무실도 주고 굉장히 좋은 이렇게 그 조건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저희 노동권익센터 같은 경우는 그러한 것들 때문에 시에서 뭐 노동안전지킴이를 뭐냐면 관리하는 정식적인 기관으로 뭐냐 인정을 아직은 못 받은 상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올해도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렇죠. 아, 올해도 아직 그 여주시에서 이제 그 여주시도 노동자들을 위한 전문적인 기관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인식 자체가 없는 건지. 근데 사실은 그 센터에서 같이 일을 하다 보면은 그 월급 못 받으신 분들 뭐 이런 그 노동을 하시면서 안 된 분들이 많이 와서 상담하고 뭐 이렇게 힘을 얻어가고 이런 센터가 있어야 됨에도 그런 것들을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시가. 예. 그럼 제가 지금까지 하신 말씀 잘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천은 저번 시장님이었을 때 이천의 비정규직 지원센터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천 노동자분들에게 이타 운영을 맡기신 거잖아요. 뭐 시가 지원하는 형태로. 네네네. 네, 그랬는데
여주의 거기 비정규직 노동자라든가 임시직 노동자를 위한 그런 기관이 못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그런 전문 기관으로 시가 지원하는 기관은 없는 거네요 지금. 안 만든 거지 않을까 싶어요. 아, 3년이라는 네. 거를 계속 빗대면서 그거 안 되면은 뭐 우리도 안 된다, 우리도 뭐 못 해주겠다, 이렇게 저는 얘기를 들어서 의지가 없었구나. 의지의 문제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조례라는 것은 예. 고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만들기 이 나름이지. 기관이 정말 필요하다라면, 정말 그것을 필요하다라면, 해낼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된다라면. 그렇죠. 예. 이 기관이 정말로 우리 여주시에 살고 있는 우리 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나 뭐 조합이 없이 뭐 이렇게 그 일용직 노동자들이나 뭐 이런 분들을 위한 조직이다 라는 생각이 있었다라면 저는 조례를 바꿔서라도 만들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뭐 이양시장도 안 됐다. 그런 것들 자체가 안 됐으니 예. 뭐 앞으로는 그래도 시장 바뀌었으니까 이런 점들은 좀 개선되겠죠. 뭐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전 시장님도 못했던 거를 현 시장님이 한다? 할 수 있겠죠. 예, 그렇죠. 할 수도 있겠죠. 아니, 해 주셨으면 하고, 어쨌든 그거를 하시는 것은 여주의 임시직이란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그 노동 조건을 개선하는데 거기 도움이 되는 어떤 기관이 된다라면은 시가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는 있겠네요. 앞으로 좀 지켜보기로 하고 어쨌든 좀 씁쓸합니다만 이 얘기는 그만하고 노동안전지킴이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얘기를 좀 나눠봅시다. 1년 12달 일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어떤 아닙니다. 저희 또한 계약직이어서 계약직이다. 그 아까 말했던 스탁 기간 받는 기관에서 저희들을 이제 비정규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희들이 3월에 그 3월부터 교육을 받고 4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해서 4, 5, 6, 7, 8, 9, 10, 11, 12, 2월까지 9개월을 9개월? 진행을 하는 그러한 그 비정규직입니다. 저희 또한. 그러니까 1년 12달도 거기 안전지킴이를 하는 게 아니고 9개월 동안에 일하는 기간제 임시직이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보너스도 또 높겠구만. 퇴직금도 없고. 보너스는 있고요. 아, 보너스 있습니까? 네. 오. 그 퇴직금은 물론 없고 보너스는 그 우리 추석에 한번 나와요. 아, 뭐 어쨌든 이게 보니까 그러면 이게 9개월만 거기 운영된다는 거 보니까 이게 건설 현장 중심이어서 겨울철에는 이게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서 거기 9개월만 운영되는가 본데 그렇다면은 여기 활동하지 않은 나머지 3개월 동안은 손가락 빠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뭐 그렇죠. 예. 왜냐면 9개월 동안 쭉 월급을 받다가 이 3개월이 또 빠지니까 또 손가락을 빨면서 또 하나 통장을 털어야 되나 뭐 이런 또 사실은 이게 겨울철 또 3개월은 또 우리가 다양하게 어떤 일자리 자체도 줄어드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야 이건 좀 이게 노동안전지킴이 제도가 좀 더 개선할 점이 좀 많이 있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어쨌든 그래서 4월부터 고용되었다가 10월까지 일하고 고용해줘야 된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또 4월에 또 3월에 공고 내고 공고 내고 4월에 재고용하는 거 않습니까? 그렇죠. 3월에 고용을 해서 4월부터 이제 활동을 그러면 하게 이것은 되는 거죠. 안전지킴이와 고용안정, 생활안정에도 문제가 있지만은 그다음에 이게 뭐냐면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시기면 아무나 그냥 지킴으로 고용하면 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단순한 직인가요? 이 노동안전지킴이가?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죠. 저희들도 이제 나름 전문성이 있는 건가요? 네. 그 산업안전기사나 뭐 이런 자격증이 있거나 아니면은 지킴이로서 계속 좀 활동을 했던 경력이 있거나 예전에 했던 경력들 이게 왜냐면 현장에 가면 현장마다 위험 요소들이 다 틀려요. 네. 그러면 그 위험 요소를 저희들이 확인해서 그 확인한 것에 대한 조치까지 같이 소장님하고 현장 소장님이나 반장님이나 같이 얘기하면서 그거를 개선을 하고 시정을 해야만
그 위험 요소들이 사라지잖아요. 그래야만 이제 산업재해를 당할 확률들이 낮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상 저희들이 이제 뭐 3월에 모여서 교육을 막 받으면서 그런 전문적인 교육들을 받고 있고요. 또 현장에 다니면서 그 전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활동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은 그러한 부분들이 예. 그러면 이게 이 노동안전지킴도 일반 회사처럼 경력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경력이라는 부분들이 중요시할 수 있는 어떤 전문성이 있는 거네요. 그런데 3개월은 뭐 쉰다. 그리고 손가락 빨아라. 이런 부분은 경기도나 시가 저는 좀 이 부분은 개선돼야 된다. 이런 어떤 생각이 좀 듭니다. 작년에도 네. 평가나 우리 주무관하고 네. 팀장님하고 평가를 할 때에도 네. 그러한 얘기들은 있었는데 네. 그거는 이제 시의 의지라고 봐요. 네. 그 도에서 그렇다라면 도가 그렇다 하더라도 네, 시가 그 어쨌든 책정된 그 속에서 우리를 그 겨울에는 건설 현장이 없다라면 제조 제조업이나 현장으로도 갈 수도 있겠죠. 이런 쪽으로 그 활용을 할 수 있고 충분히 그리고 또 제조 현장도 그 사고들이 많이 나잖아요. 얼마 전에 KCC에도 사실은 네. 거기 사망 사고가 나지 않았습니까? 이런데도 해 연마다 KCC 같은 경우는 이제 사망 사고들이 나고 있고요. 그러한 제조 현장에서도 이제 충분히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글쎄요, 이 도의 지침과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시는 그냥 따라간다. 그런 부분이어서 뭐 잘 판단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개선이 된다라고 하면 더 많은 그 현장들의 안전들을 책임질 수 있을 것 같다. 네. 뭐 경기도가 도 차원에서 대책도 세워야겠지만 개선할 점에 대해서요. 여주시의 입장으로 보면은 이 노동 현장이나 산업 현장, 제조업 현장들이 다 여기서 뭐 거기 여주에 있는 현장이고 또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여주 분이고 하니 노동 지킴이 활동으로 우리 여주의 노동 현장과 노동자들의 안전이 지켜진다라면은 이거 여주시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나머지 3개월도 노동안전 및 지킴이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전 관심을 좀 기울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요건 요 정도 얘기하고요. 저 작년에도 2021년에 또요 여주 노동안전지킴을 4분이 활동하셨다고 들었고요. 뭐 작년 활동과 또 올해 활동, 올해도 4분이 활동하시는 건가요? 네, 네. 똑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올해 활동은 작년 활동과 또 동일한 활동을 하시면서 또 어떤 차이점은 없는 건가요? 달라진 점 같은 건 없을까요? 일단 작년은 네. 그 저희가 이천에서 받았다가 이렇게 여주로 왔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이천에서 그 내려왔던 것들을 저희가 쭉 진행을 하면 됐었고 네. 그러면서 이제 작년에 주되게 저희가 활동했었던 것들은 현장을 계속적으로 가자. 이게 이제 어떤 현장에서 위험 요소가 발견이 되면 그 소장님하고 위험 요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소장님이 그거를 조치해서 우리한테 보내지 않으면 다음 날이든 다다음 날이든 간다. 가서 다시 소장님을 만나서 이런 위험 요소들이 있는데 조치를 해서 안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걱정이 돼서 다시 왔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뭐 한 현장을 작년 같은 경우는 뭐 8번도 간 데가 있고 뭐 10번까지도 간 데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소장님들하고 친해지고 또 소장님들도 저희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어느 정도 지나니까는 이제 계속 주치사항들 보내주시고 관심을 갖게 되시고 하다못해 저희가 가면 하이바를 쓰고 물론 이제 더워서 벗어 던져 놓겠지만은 그걸 알면서도 다시 또 찾아가고 이러한 과정들이 작년에는 굉장히 저희들이 지킴이 활동을 하면서 뿌듯했고 그러면서 이제 같이 소장님들하고 만들어가는 어떤 현장에 대한 안전들 사실 우리가 거기 산업 현장에 보면 되게 관리하시는 분들이 안전 문제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등한시하기 쉽잖아요. 왜냐면은 이제 진도를만 빨리 뽑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기존에는 노동안전지킴이가 있기 전에는 사실은 시에서 나는데 그거 잘 하고 있죠. 그거 사고 나면 안 됩니다. 이게 전화기를 돌렸다라면 안전지킴이는 현장을 방문해서 개선성을 파악해서 개선해 주십시오 하는데 이게 잘 조치가 안 되면 수시로 방문해서 이런 어떤 개선점을 이끌어내고 또 현장 소정인들과 자주 만나면서 얘기를 해서 이런 개선하는 점들이 눈에 보이게 어떤 효과가 나왔다는 것들을 이게 작년에 어떤 경험이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역시 전화보다는 직접 현장 방문을 통해서 개선하는 이런 노동안전지킴이 제도가 실제적으로 우리 산업 현장의 안정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요, 작년에는 그런 활동을 주로 하셨다면 올해 활동은 뭐 어떤 뭐 다른 점이 특별하게 있는 건가요? 올해 이제 그 도에서 예. 그 작년에는 이제 도에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사업들에 대한 경기 도 평가였는데 올해는 이제 그 각 국가의 처별로 평가가 들어가요. 경기도의 지표, 그 충청도의 지표 뭐 이런. 근데 사실은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이 노동안전지킴이 사업이 전국에 어디에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작년에 그 경기도에서 실질적으로 산재율이 되게 떨어져서 그 전국적으로 이제 그 지켜보는 전국적으로 우수 사업이 됐어요. 타도시에서 관심을 이제 기울이는군요. 네. 그러면서 중처법이 또 생겼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중처법에서 이제 중대재해가 발생을 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이죠 이게. 그게 발생을 하면 중대재해라는 것이 이제 사망 사고가 난다든지 한 현장에서 이제 두 분 이상이 3개월 이상 병원 치료를 요하는 그런 게 발생을 빈번한 재해 사업장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생기면 이제는 그 위에 선들까지 전부 다 이렇게 책임을 지죠. 될 수 있다. 예전에 사장들 거기 안 들어갔어. 아무리 사람이 죽더라도. 그러면서 이제 각 시장까지도 다 책임을. 그러니까 이제 각 이렇게 막 우리 사업들을 보면서 울산 같은 경우는 지금 다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경기도에서 그 우리 고용노동부가 이제 산업재해 담당하고 이러는데 거기서 이제 평가를 내려요. 그래갖고 경기도에서 평가 지표를 이제 각 시군으로 내렸어요. 시군으로 경기도에서. 그러면서 이제 신규 사업장 300군데 이상, 그 다음에 재검 현장 150군데 이상. 근데 사실은 저희들이 생각을 하는 것은 재검 현장을 자주 가야 이 조치율이나 아니면은 이 그 위험 요소들을 제거를 할 수 있는데 도에서 딱 내려오는 자료들을 보면 이미 다 완공이 돼 있는 현장이나 아니면은 그 들어가지 않은 건설 그 착공이 들어가지 않은 현장들이 많아서 실상 그 자료로 신규 현장을 300개를 한다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하루에 10군데를 나가요. 그러면 이제 그 자료를 베이스로 그러면 이제 뭐 이미 완공된 데 뭐 이런데 그러면은 어쨌든 신규 현장을 하루에 5군데씩은 꼭꼭 찾아서 우리가 갔다 이런 것들 또 서류 작업을 막 해야 되고 이러는 상황에서 근데 5군데 가갖고 안녕하세요 잘 있어요 이런 게 아니라면 한 군데 장소를 방문해서도 꽤 시간이 들겠네요. 그쵸. 어쨌든 그 점검을 해야 되고 끝나면은 또 이제 사무실에 와서 그 점검한 내용을 서류 작업해야 되고 사진 첨부해야 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신규 현장 300개를 맞추는 과정이 이게 과제로 떨어졌다는 거네요. 그리고 또 이게 12월 저희들 끝나는 기간까지가 아니라 9월에 이제 그 평가를 내려요. 중간 평가처럼 내리는군요. 중간 평가가 아니라 그 각 부처에서 전국에 대한 평가를 내려요. 그러면서 그 9월까지 그것을 완료해라. 300개를. 그 다음에 재검 그 450 그러니까 총 합쳐서 450군데. 신규 현장 300군데 이상. 재검 현장 150군데 이상. 그러면
한 조당 450군데 이상을 두 명이서? 네, 두 명이서. 비새끼들 아니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뭐 하라 그러면 하겠는데 신규 현장을 300군데를 다니면서 저희가 지금 거의 재검을 못 가고 있어요. 아, 그거 거기 뭐 이미 그게 할당 이거 수 맞추려고. 그쵸. 어. 9월까지 어. 맞춰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보면 보통 저희가 50억 미만 사업장을 위주로 50억. 다녀요. 예. 아. 왜냐하면 100억, 120억 이상 되면 어. 그 관리자들만 해도 뭐 3, 4명씩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말 취약한 곳, 사고가 많이 나는 곳은 실상 50억 미만 사업장들이 자체 안전 관리하는 거기 사람들이 없는 이런 어떤 단위가 주로 거기 노동 안전 지킴이가 방문하는 곳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사업장에 120억 이상 되면 거기에 이제 뭐 안전관리비랑 이런 것들을 다 쓰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큰 회사들은 그 안전 난간대랑 뭐 이런 것들을 위험 요소들을 아예 쫙 하고 투자 여력이 있으니 네, 자체에서 안전 통행로도 이렇게 쭉 금을 그어서 아파트 현장 같은데 그런 큰데 가면 다 만들어놔요. 아, 기본은 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정말 위험한 데서 위험한 곳은 이제 50억 미만 사업장인데 그런데 갈 게 아니고 오히려 이런데 그 50억 미만 사업장을 이제 우리가 기본으로 가요. 기본으로 가면 그 50억 미만 사업장에 우리가 갔을 때 그 사람들하고 이제 안전 그 위험 요소들을 이렇게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그 재검을 해서 소장들하고 얘기를 하고 이제 저희가 같이 개선될 때까지 같이 계속 이런 과정들을 해야 되는데 신규 300개 딱 뭉겨버리니까 그 뒤에 것들이 너무 한번 방문하고 나중에 제가 말랐는데 다시 갈 수 있는 완공이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번 딱 가서 실례로 4월 초에 방문했던 단독주택들 현장을 이제 4월 초에 이제 그 쭉 갔어요. 그리고 5월, 6월 지나서 못 가는구나. 갈 수가 없어. 신규를 300개를 계속 만들어야 되니까 5월, 6월 지나서 이제 그 회의가 되더라고요. 아, 내가 이러려고 안전지킴이를 했나? 그 경기도 그거에 맞추기 할당량 위해서. 채우기 위해서 이거 뭐 거기 다녀왔습니다. 거기 뭐 체크만 하는 형태로 안전지킴이가 진행되고 있는 게 지금의 문제점이다. 요 말씀이시네, 핵심은. 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좀 개겨볼까 하고 이제 300개 안 채웠더라도 재점검 갑시다. 그래갖고 이제 갔는데 이미 완공이 돼 있는 거죠. 그 불이익을 감수해서 갔는데, 그러니까 그 시간이 좀 지나니까 뭐냐면은 이게 개선 조치가 돼갖고 공사가 진행됐는지는 몰라. 근데 어쨌든 검을 딱 쳐주니까 끝. 요렇게 됐다는 얘기군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거기를 그 우리가 했었던 위험 요소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제대로 시스템 피드백이 없이 그냥 완공이 돼버리니까 위험 요소 건축물 완공으로 위험 요소 뭐 제거됨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진행되겠네. 그러면은 그 현장 중심으로 어쨌든 노동안전 지킴이가 진행됐다라면 올해는 거기 할당된 것 때문에 노동안전 지킴이 활동이 오히려 더 형식적인 측면으로 흐르는 감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부분은 반드시 개선돼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어떤 생각이 드셨다는 거군요. 그렇죠. 예, 저희가 도정 지표를 맞추기 위해서 이 노동안전 지킴이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어떤 현장의 위험 요소들을 없애기 위해서 해야지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이 조별로 우리 조 팀원들 같이 그런 얘기들을 막 고민을 하는 지점이에요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가 되게 보면은 현장에서 거기 직접 일하시는 분들의 이게 생각과 이게 보고서 내고 통계 내서 이로 보고하는 어떤 지표를 맞추기 위해서 거기 현장을 이렇게 저렇게 해라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다르더라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개선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 전일원 씨를 통해서
노동안전지킴이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또 실제적으로 활동하시면서 현재의 노동안전지킴이 제도가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주가 이 노동안전지킴이 제도에 대해서 보다 더 확실한 지원을 해서 여주의 산업 현장, 건설 현장들이 노동 안전도가 높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잘 들었고요. 자,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2년 동안 노동안전지킴이 활동을 하셨는데 이 말은 꼭 해야 되겠다. 마치는 말씀으로 한마디 해주십시오. 순간이 사고가 사고. 정말 순간이잖아요. 예. 이게 뭐 누가 알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음. 실질적으로 그 1m도 안 되는 우마에서 음. 떨어져서 돌아가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예. 뭐 천에 뭐 만 분의 뭐 일 뭐 이런 거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내 개인적인 안전을 이렇게 소홀히 하는 것보다는 나도 언제든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우리 A형 사다리 놓고 작업할 때 꼭 2인 1조로 해주세요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아요. 예. 나도 언젠가는 저런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인식들을 좀 하고 모든 우리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작업을 하셨으면 좋겠고 예. 그렇게 그래야만 진짜 저희들이 활동하는 거나 또 직접 현장에 계시는 분들의 안전들이 확보될 수 있다. 그것을 위해서 이제 저희들은 조언과 또 이런 것들을 하겠지만은 예, 좀 각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내 안전은 내가 꼭 지켜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꼭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나오면 진짜 현장 소장부터 쫙 줄 서갖고 긴장하는구나. 왜냐하면 얘들은 무조건 다 그 벌금이야. 그 이런 페인트가 이렇게 쫙 쌓여 있어. 그럼 그거 한 통당 벌금 10만 원이야. MSDS 물질 관리 보관함에 키에다가 이 안에 다 보관이 돼 있어야 되는데 MSDS 보관함을 만드는 사업장 50억 미만 사업장은 별로 없어. MS 뭐요? MSDS라고 이제 화학 물질 취급 그 법이 있어. 그런저런 것들 철근 이 꼭다리 하나 마개 하나 없어도 그 벌금. 그러니까 얘들은 무조건 다 벌금 때려. 그러면은 이제 그 사업주도 벌금, 그 시공사도 벌금, 그 건축주도 벌금, 다 벌금이야. 그러니까는 걔들이 나오면 무조건 깨갱하는데 우리들은 실질적인 그런 게 없는 거야. 여기는 거기 사법경찰관적 성격이 없고 걔네들은 있는 거고 그런 거. 그래서 그렇죠. 우리는 계속적으로 만나서 걔도를 계도를 목적으로 공고를 한다. 지금까지 여주의 문화활동에서 이제는 여주의 노동 현장, 건설 현장에서 투기의 우승과 목청으로 맹활약하고 계시는 전희란 씨를 통해 우리가 알지 못했던 노동 안전 지킴이에 대해서 소중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주의 노동 안전도가 조금이라도 올라가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